AI 산업이 지금까지 이제 어떻게 이제 발전을 해왔고, 제가 이제 바라보는 관점, 생각보다 더 좋아질 수 있다는 관점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도체 산업 전망을 먼저 이제 말씀드리기 전에, 엔비디아가 전 세계 주식 중에서 시가총액 순위로 3위까지 올라왔거든요. 근데 제가 지금 여기서 금과 비트코인까지 써놨습니다. 은도 써놨고요. 그랬던 이유가 지금 이제 AI 산업이 디지털 경제와 가치감에 따라서 최근에 어떻게 보면 그 사이에 이제 달러가 워낙 이제 많이 이제 발행이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달러에 준하는 화폐성 자산들, 이 자산들 중에서 디지털 경제를 이끌 수 있는 이런 자산들이 이제 곽광을 받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역사적으로 보면 어떤 그림이 있냐면, 지금 이 디지털 경제를 2008년부터 이제 시장이 이제 크게 이제 개화가 됐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2008년도에 처음으로 비트코인이 이제 생성이 됐고요. 그리고 그때 애플이 아이폰을 2007년부터 생산을 해서 2008년부터 스마트폰 시장을 열었습니다. 그러면서 한 2, 3년 동안 이 시장이 폭발적으로 커왔고요. 그리고 나서 이 스마트폰 시장이 워낙 커지다 보니까 속도가 이제 워낙 빨라지는 요구가 필요하니까 통신 시장이 필요했던 겁니다. 그래서 2012년도에 4G LTE 시장이 크게 개화가 됐었고요. 그리고 2012년도에 첫 번째 비트코인 반감기가 시작이 됩니다. 그러면서 다시 비트코인이 2012년도부터 급등을 하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2016년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렇게 이제 스마트폰 시장이 개화되다 보니까 많은 이제 온라인 콘텐츠들이 생성이 됐고 하면서 2016년도에는 서버 시장이 크게 성장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당시에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그리고 구글의 이제 서버 투자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고요. 이때가 두 번째 비트코인 반감기였습니다. 그러면서 디지털 경제와 같이 성장하는 이런 모습들이 보였고요. 그러면서 이제 불과 얼마 전에 2020년도에 코로나를 맞았지만 그때 크게 성장했던 부분들이 온라인 플랫폼 회사들, 유튜브가 이제 엄청나게 크게 성장을 했었고요. 그러면서 디지털 플랫폼 경제와 함께 세 번째 비트코인 반감기가 시작됐습니다. 제가 앞서 이렇게 쭉 말씀드렸던 이유가, 그런 과정에서 애플이 시가총액 1위까지 갔었던, 그리고 이제 그 전에 이제 미미했던 구글과 아마존이 큰 시가총액을 보였던 이런 과정이었고요. 그러면서 지금 2024년도에 AI 산업이 시작된 겁니다. 근데 이 AI 산업은 어떻게 시작됐느냐? 뭐 아시다시피 엔비디아라는 이제 엄청난 칩 경쟁력이 있는 회사가 어마어마한 이제 고성능의 칩이 이 AI 성능을 발현해 준 겁니다. 그러면서 이런 상품들이 나오면서 급격하게 성장을 하는 이런 모습이 연초부터 나타나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또 신기한 게 2024년도에 비트코인이 네 번째 반감기를 맞게 됩니다. 그러면서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시가총액 1위부터 10위까지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엔비디아가 세계 시가총액 1위를 다투는 이 기업들이 된 거고요. 그 뒤에는 비트코인이 지금 9위, 10위권까지 올라오는 이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부진하다고 생각했던 삼성전자가 다시금 약진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애플이 6월 달에 개발자 회의 이후에 그동안에 엄청나게 투자를 많이 했던 AI를 보여줄 겁니다. 과거에 AI의 이제 최고 선발주자는 애플이와 구글이었지 않습니까? 이런 기업들이 다시금 이제 AI 산업의 확장성을 보여주는 이런 기술들을 보여줄 가능성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내년도로 들어가면 그동안에 시가총액 10위에 들어왔던 테슬라가 지금 없지 않습니까? 테슬라도 내년도에 자율주행차부터 시작해서 배터리 4680의 기술들이 보완되면서 모델 2를 통해서 엄청나게 많은 생산이 시작될 거고요. 그리고 이 생산이 시작되면서 많은 데이터들이 확보가 될 겁니다. 그러면 내년 말쯤 가면 거의 한 80억에서 100억 킬로미터에 가까운 이제 자율주행 데이터들, 빅데이터를 확보를 하게 되고요. 그렇게 되면 자율주행 4 기술이 내후년도에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면 이게 자연스럽게 AI 산업이 자율주행까지 연결되는, 우리가 예전에 이제 3, 4년 전에 얘기했던 그 모습이 계속해서 나타날 거라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게 반도체 산업의 단순한 1년이 아니라 장기적 성장의 기회라고 저는 보고 있는 거고요. 작년에 2차전지 배터리 산업이 주가가 엄청나게 올랐고 계속해서 이제 성장할 걸로 그렇게 봤다가 최근에 생각보다 물량 판매가 잘 안 되고 있고 리튬 가격은 떨어지고 보조금 우려가 있고 상당히 악재가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왜 이제 글로벌 경제를 주도했던 AI, 2차전지가 이렇게 다른가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공통점은 뭐 비슷합니다. 글로벌적으로 시대적 요구가 필요했고요. 뭐 친환경이라든지 최근에 AI에는 뭐 인플레이션이라든지 고임금 이런 부분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이제 국내도 마찬가지로 글로벌 플레이어들이 있었습니다. 뭐 2차 전지 배터리 쪽은 우리나라가 전체 여러 기업을 합치면 뭐 압도적인 이제 전 세계 1위 산업을 형성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만큼 이런 산업들이 크게 형성됐기 때문에 작년에 주가 수준이 그렇게 높았던 것 같고요. 근데 다만 안타까운 부분이 뭐냐면 자동차 산업은 시장이 정해져 있는 산업입니다. 거의 이 산업 내에서 이제 팔 수 있는 생산 수요가 한 1억 대 정도? 많아지면 1억 대 정도고요. 그리고 소비자들이 자동차를 그만큼 사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한정된 판매 수요가 있을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어떤 이슈가 있냐면 엄청나게 많이 팔렸는데 문제는 뭐냐면 전기차는 충전 시설이 있어야 됩니다. 지금 충전 인프라가 없거든요. 그럼 충전 인프라가 갖춰져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각국에 이제 그동안에 많이 줬던 보조금 정책들이 계속 있어야 됩니다. 이러한 제반 요건들이 제약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이렇게 성장할 수 있는 산업이지만 단기에 폭발적으로 성장하기에는 처음부터 한계가 있었던 산업이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냉정하게 지금 주식시장에서는 이 기업들이 주가가 그만큼 빠지게 된 걸로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반면에 AI 산업은 이제 어떤 관점에서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되냐면 전기차 산업 같은 경우는 한정된 산업이라고 했잖아요. 제약 조건이 있었고. 근데 AI 산업은 전 세계에서 가장 돈 많은 빅테크 회사들이 주도하는 산업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이 빅테크 회사들이 엄청나게 투자를 많이 해오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 AI가 지금 소비자들도 관심이 많지만 고임금과 고인플레이션 때문에 기업들이 어마어마하게 관심이 많습니다. 그럼 전 세계 기업들은 얼마나 많은 수요를 이제 창출할 수 있는가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있고요. 그래서 B2B 비즈니스, 기업 대 기업 비즈니스에서 이 첫 번째 기업은 돈이 많은 기업들이 투자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돈이 많은 기업들의 제품을 또 돈이 많은 글로벌 기업들이 채용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훨씬 더 이 산업이 거대한 산업으로 형성이 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그 나머지 이제 B2C 쪽 같은 경우도 소비자들이 지금 일부 쓰기 시작했습니다. 최근에 이제 영상 제작까지 이제 개인이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게 그만큼 관심이 많은 거고요. 그리고 얼마 전에 CES 2024에서 월마트와 뭐 의류 회사들까지 이 산업에 대해서 관심을 표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기존 IT 산업에서 타 산업까지 확장성을 갖고 있는 AI 산업이 훨씬 더 폭발적으로 생각이 들고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국가적 경쟁까지 지금 촉발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미국의 AI 산업이 워낙 강력하게 추진을 하고 있음에 따라서 지금 가장 큰 경쟁자인 화웨이를 갖고 있는 중국을 압박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실제 엔비디아의 젠슨황 CEO가 가장 큰 경쟁자가 화웨이라고 했거든요. 그만큼 미국과 중국의 이제 글로벌 거대 양국가의 싸움이 AI 산업까지 이제 확전이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만큼 AI 산업이 더 크게 성장할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근데 반면에 유일한 리스크는 보안 문제가 있습니다. AI는 이제 개인정보를 쓰는 거기 때문에 이 보안 문제가 뚫리면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필수 불가결하게 보완해서 가야 되는 거고, 그래서 최근에 삼성전자가 온 디바이스 AI라고 해서 스마트폰 내에서 이 AI를 구현하고 싶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 삼성전자를 말씀드리고는 하는데, 이 산업이 엄청나게 지금 크게 형성되고 있다는 게 아니라 이 보안 문제까지 생각했을 때 스마트폰까지도 AI 산업의 기회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삼성전자는 메모리 반도체, 비메모리 반도체, 스마트폰까지 확장성을 가진 전 세계 유일한 기업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전반적으로 이제 큰 산업에 대해서 이제 연결고리를 이제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산업의 성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기존 산업은 원래 성능이 구현돼야지 이루어지는 산업들이거든요. 그래서 보통 예전에 LCD 산업, OLED 산업 이런 산업들이 있을 때도, 그리고 전기차 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주 예전부터 있던 기술들이었거든요. 근데 어떤 트리거가 발동해서 이 산업이 형성되는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AI도 칩 경쟁력이 고성능화가 되면서 이제 태동된 산업인데, 그러면 산업이 태동되고 나면 그 뒤에 확장성은 떨어집니다. 크게 이제 성장하고 기울 수 있으니까. 근데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B2B, 기업 대 기업이 크게 산업이 성장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B2C, 기업 대 소비자 이제 제품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B2G, 기업 대 국가, 이 산업도 이제 설치가 되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는 이 산업을 의심하기보다는
이 산업이 얼마나 커질 수 있는 건지, 그리고 새로운 제품들을 우리가 구경할 수 있는 건지, 그리고 이 제품들이 얼마나 더 빠르게 확장되고 있는지, 이거를 관전하는 게 더 중요한 거고요. 그럼에 따라서 삼성전자를 또 말씀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기존에 몇 개 회사들이 이제 당연히 좋은 회사들은 맞습니다. 이 회사들만 봐야 되는 게 아니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만큼 확장되는 거잖아요. 이 산업이 확장됐을 때 어떻게 우리는 접근을 해야 되냐면, 글로벌 선도업체의 최첨단에 있는 회사들이 다 할 수 있느냐? 못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뒤에 또 새로운 기회를 찾은 회사들이 또 성장을 할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뒤에 낙수효과가 나타나는 기업들, 그리고 우리가 몰랐는데 새롭게 성장하는 기업들을 발굴해서 투자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훨씬 더 재밌게 투자할 수 있는 기회가 왔다. 그래서 이제 뭐 내년, 내후년까지도 이 AI 산업은 우리가 투자를 함에 있어서 반드시 포트폴리오에서 어느 정도는 가져가야 되는 산업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산업의 초기 단계에 이제 말씀드렸고, 여러 데이터들이 있습니다. 최근에 AI 서버 출하 성장률이라든지 뭐 메모리 내에서 뭐 AI 서버용 비중이라든지, 근데 이 수치는 지금은 뭐 거의 의미가 없는 것 같고요. 왜냐하면 너무 많은 이제 그 데이터들이 나와 있고, 이 데이터보다 훨씬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얼마나 이제 더 빨리 성장할 거냐에 대한 이 수치는 지금 전망하는 것보다는 여러 가지 제품을 겪으면서 우리가 이제 살펴보는 게 더 맞는 것 같고요. 그리고 실제 CES 2024에서 가장 핫했던 엔비디아도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이제 AI는 일상과 접목되는 시대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차량으로 연결될 것이다. 그리고 나머지 산업으로 확장이 되는데, 뭐 헬스, 웰리스, 푸드, 에그테크까지 확장이 될 거라고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저는 큰 산업이라고 보는 게 단순한 IT 산업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보통 이제 우리가 산업을 분석할 때도 그렇거든요. 이 산업 내에서 이제 경쟁력이 있는 산업인지, 그리고 기업 간에 이제 불과한 산업인지, 이런 확장성을 많이 따지는데요. AI는 확장성이 산업뿐만이 아니라 기업뿐만이 아니라 소비자까지 워낙 큰 산업이라고 그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AI 반도체 전망 이런 부분들은 지금은 모바일까지도 가고 있다. 스마트폰까지도. 그리고 이제 모바일 쪽으로 갔을 때는 이제는 애플과 삼성전자는 제 느낌에는 경쟁 관계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동안에는 모든 온라인 디바이스는 모바일을 통해서 갔잖아요. 근데 지금 AI 시대가 되면서 모바일이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는 애플과 삼성전자가 협력해서 기존의 모바일 생태계의 파워풀한 이 지위를 유지해야 될 겁니다. 향후에는 애플과 삼성이 협력해서 모바일 생태계를 어떻게 열어가느냐, 이 부분은 올해 하반기부터 열릴 거고요. 실제 애플에서 어떤 얘기를 하고 있냐면, 기존의 애플의 아이폰 말고 나머지 AI 제품들은 오픈소스로 열 가능성이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동안에 이제 애플의 생태계는 완전 막혀있는 독자 자기 생태계였거든요. 근데 지금은 AI 산업이 워낙 확산 속도가 빠르고 전 산업이기 때문에 아마 애플도 AI에 참전을 할 때는 오픈소스를 통해서 참전하지 않을까. 그리고 이 기술력을 바탕으로 모바일 시장을 삼성전자랑 같이 열어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향후에 AI 반도체 시장도 삼성전자가 빠르게 마켓 쉐어를 하이닉스를 따라잡을 가능성이 좀 높을 걸로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리고 디바이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데이터에서도 기존의 디바이스가 AI는 PC에서 시작해서 자동차, 그리고 컨슈머, 인더스트리얼까지 다양한 비중을 차지하게 될 거라고 전망하고 있고요. 그리고 AI 기술 활용처도 클라우드, 인더스트리얼, 파이낸스, 헬스케어, 트랜스포트까지 상당히 다양하게 발전할 거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 산업에 걸쳐서 많은 스타트업들이 기술을 계속해서 개발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이제 확장성이 이제 계속 커질 걸로 보고 있고요. 향후에 이제 산업에 대한 성장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율주행의 뭐 여러 산업까지 확장이 될 건데, 의료까지 확장될 걸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얘기 나오는 게 의료 AI를 어떻게 적용을 하느냐. 여기서 아직 우리는 눈으로 보기에는 뭐 세포 치료제부터 해서 이 적용되는 기술들이 안 보이긴 하지만, 쉽게 볼 수 있는 기술이 뭐냐면, 최근에 보면 노령화 인구로 인해서 우리가 건강검진을 엄청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이제 건강검진에 대해서 이 방사성 사진을 찍고 나면 이걸 해독할 수 있는 의사수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AI에서 이거를 정확하게 판독도 해주고 이러한 이제 인력을 해결해주는 이런 의료 AI까지 툴로서 이제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많은 확장성이 있는 거고요.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말씀드리는 부분은 국내 쪽입니다.
국내 쪽도 대기업들이 어마어마하게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네이버, 삼성전자, LG, 카카오, SKT, KT까지 개발을 하고 있고요. 근데 이 기업들은 뭐냐면 외부의 데이터나 아니면 외부의 툴을 갖고 있기보다는 공공 쪽과 방산 쪽까지 이제 정부 시설까지 이 기업들은 비즈니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체 AI를 개발을 하게 될 거고요. 그렇게 되면 기존의 챗 GPT뿐만이 아니라 이런 기업들이 개발한 또 새로운 이제 AI 칩 생산 시설에 대한 확장성이 생기는 겁니다. 또 이러한 기업들과 함께 또 그 후발주자들 그리고 삼성전자는 또 다른 이제 기회를 맞게 될 걸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AI 산업을 마무리하면서 이제 말씀드리는 부분은 이제 첫 번째는 이제 AI 산업은 생각보다는 훨씬 더 큰 산업이다. 그리고 아직까지 보여줄 게 많기 때문에 실망할 시기는 아직 아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하반기 내년도까지 계속해서 봐야 되는 산업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저희 펀드와 관련된 거지만 삼성전자는 제가 말씀드린 4가지 관전 포인트들을 통해서 아직까지도 많은 투자 기회가 남아있다. 그래서 향후에도 저희 펀드가 더 좋은 투자 수익률을 낼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을 걸로 보고 있고요. 그래서 앞으로도 저희 펀드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이제 성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